지금 거의 모든 국가의 검색 엔진 포털 회사들이 지금 다 자기네 챗GPT 나누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구글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구글도 받으라는 이번에 챗GPT를 내놓았는데 사실 AI가 개발되면 자본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유는 앞으로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AI 관련 전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챗GPT. 챗GP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의 AI, 대화 AI 개발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 정부별로 지금 관련 산업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에서 챗GPT 관련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과연 주목받을 만한 신기술인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 차원에서 어떤 요인들을 체크해야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고 경계할 요인들은 어떤 것인지 챗GPT를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일부에서 뵙겠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사를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가장 익숙한 영역이 AI입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이세돌 프로와 AI 간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세돌이 이겼지만 사실 후에는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AI 바둑을 이긴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쇼크라고 불러질 정도로 사실 앞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올 것이라고 6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는데요. 그날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챗GPT예요. GPT 둘러싸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개념 먼저 정리해주고 논쟁을 제가 해설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GPT에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제가 짚어줄 내용이 있어요. 일단 챗이라는 거는 채팅이잖아요. 채팅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지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거나 혹은 다른 앱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서로 주고받게 하는 게 채팅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마 챗봇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금융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해서 접속하면 요즘엔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대답해 줘요. 그걸 챗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로봇이 간의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챗GPT는 뭐냐? 앞에 채팅과 챗봇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챗GPT라는 먼저 영어 약칭을 볼게요. G라는 거는 generative, 생성이라는 의미입니다. P라는 거는 pre-trained, 사전에 훈련받은 이런 뜻이에요. 자, T는 transformer, 전환인데요. 생성형 초거대형 AI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AI를 장착을 해서 대화형으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답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챗봇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면 챗GPT는 인간과 전반 AI, 여기 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 간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생성해서 대화형, 아까 사람이 주고받는 채팅처럼 이게 주고받는 게 가능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챗GPT 개념이고요. 누가 개발했냐? 사실은 첫 시작은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이게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AI를 리드하는 기업이에요. 오픈 AI. 미국의 인공지능 AI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는데요. 후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 후에 여기서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투자를 누가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해서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전 세계 AI 리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올해 2024년에 오픈 AI 매출은 지금 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9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어요. 원화로 30조 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데요. 이 오픈 AI라는 기업이 우리가 지금 챗 GPT의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픈 AI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챗 GPT는 순수하게 텍스트로 대화형으로 여러분 질문한 걸 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화형으로 하지만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DARE2라는 이거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어느 한 회사 이거 하더라고요. 사람이 딱 앞에 앉으면 그 기계가 여러분을 그려줍니다. 기계 앞에 앉은 기계가 이렇게 여러분을 초상화를 그려주거든요. 이게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는 웨이스퍼라고 해서 이거는 자연 언어 처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다 번역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어를 안 배워도 될 정도로 이제는 외국어를 안 배울 정도로 언어 처리 영역입니다. 웨이스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전반적인 우리 생활도 변화시킬 겁니다. 근데 챗 GPT는 왜 이렇게 주목받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짧은 시간에 유저를 가장 많이 확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틱톡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11월 말, 10월 초에 출시해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고요. 40일 만에 지금 1000만 명을 넘은 걸로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1억 명까지 지금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을 지금 달성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검색 엔진 시장이 기존에 이 영역에서 주도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검색에 앞으로 그 흐름을 바꿔놓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구글이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바드라는 이번에 챗 GPT를 내놓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시연에서 실패를 하면서 오히려 구글은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구글 같은 이런 검색 엔진 회사들이 지금 부담을 느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우리가 키워드를 딱 치고 들어가면 각 페이지가 딱 뜨고 우리가 눌러가지고 거기서 답을 스스로 찾아서 만들었다면 챗 GPT는 말만 하면 답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그 한 페이지 들어가서 읽어서 답을 찾겠어요. 답을 바로 주는데 그 정도로 이 챗 GPT는 지능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이썬으로 제가 그 알고리즘을 하나 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저한테 파이썬으로 그 제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딱 샘플을 짜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줘요. 들어가서 요런 것만 수정하면 님이 원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으로 앉아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이렇게 샘플을 주면 제가 제목점에 몇 개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같은 이런 검색 엔진 업체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챗 GPT가 나와서 지금 거의 모든 국가의 검색 엔진 포털 회사들이 지금 다 자기네 챗 GPT 나누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은 KT, 네이버, 카카오 지금 다 자체 지금 챗 GPT 나누겠다고 했고요.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에 중국판에 지금 챗 GPT를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챗 GPT가 각 국가별로 지금 서로가 경쟁하는 영역이 됐어요. 자, 그럼 질문이 챗 GPT가 그러면 그렇게 핵심적인 기술이냐? 사실은 앞에서 제가 알파고 예를 들었지만 이미 6년 전에 인간과 바둑이 주고받기를 한 거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6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방대한 빅데이터가 그동안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AI라는 기준은 70년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논문이 7, 80년대에 나올 만한 논문 이미 학회지에 다 나왔어요. 그 이후로 새로운 기술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 AI가 이렇게 주목받고 마치 새로운 산업처럼 이렇게 되냐? 7, 80년대에는 빅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밥솥만 있고 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라는 전기밥솥 있고 쌀인 빅데이터가 많으니까 드디어 우리 인간을 위한 효율적인 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챗 GPT라는 지금 우리가 주목받는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금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그 여러분이 쓰는 뭐 어느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다 AI가 있어요. KT를 만약에 TV를 보면 뭐 진이라는 게 있고 뭐 삼성 스마트폰을 쓰면 빅스비가 있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대화형 AI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로 경험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새로운 거라기보다도 지금 빅데이터가 방대하게 싸우면서 이런 혁신형 서비스가 점점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지금 선도하는 국가가 일단 한국, 중국, 미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 GPT 영역에서도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려고 각 지방정부별로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데 여기 이 연합뉴스 자료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금 AI 관련 기업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베이징에만 1,048개 AI 기업이 있고요. 여기는 중국 전체 기업의 29%가 북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AI 관련 인재를 북경시에서만 4만 명이 넘는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선포를 했고요. 지금 전체 관련 종사자가 60% 종사의 6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베이징시 정부가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챗 GPT는 이렇게 히트를 쳤지만 사실 검색 엔진 빅리는 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인기가 없었고 시장 점유율이 3% 이내로 굉장히 작아서 우리 주로 구글 쓰잖아요. 구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에 챗 GPT 히트에 입어서 지금 빙에 챗 GPT를 얹혀가지고 선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구글도 자체 지금 챗 GPT 내놨지만 이번에 아직도 미완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발 놓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챗 GPT는 그러면 만능인가? 우리가 지금 과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얘는 배워준 것만큼 답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몇 번 써보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달리 감정이나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하고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답을 아주 그럴듯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작성해준 답이 맞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AI가 답해준 게 정확한지 교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계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면 각 국가별로 이 챗 GPT 기능이 더 향상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서요. 이게 얘가 배워가지고 답해주는 거 보니까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그 정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AI가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우리 인간의 뇌회로를 그대로 구현하는 쪽으로 AI 기술이 먼저 쭉 발전해 오다가 후에 지금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아주 똑똑한 친구한테 100개의 지식을 주는 거랑 좀 둔한 친구한테 1000개의 데이터를 주는 게 누가 답을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를 실험해봤더니 좀 둔한 친구한테 1000개의 빅데이터를 주는 답이 더 정확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 나오면서 지금 AI 전반적인 발전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덜 똑똑하지만 꼭 인간의 뇌를 그대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 덜 똑똑하지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줘서 거기서 딥러닝 시켜서 답을 주는 게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방향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챗 GPT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확도가 더 높아지려면 결국은 누가 관련 데이터를 많이 쌓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챗 GPT가 예를 들면 이번에 네이버에서 내놓는다. 그럼 생각해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는 한글 관련 답을 누가 더 정확하게 할까요? 오픈 AI가 한국 관련 질문했을 때 더 정확한 답을 할까요? 네이버가
동일한 상품을 냈을 때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정확한 답을 더 많이 하는가요? 아무래도 한국 관련 자료, 한국 관련 데이터는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럼 그 챗GPT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 관련은 사실은 오픈 AI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관련 챗GPT는 중국에서 바이두가 내놓은 게 더 어닛이라는 건데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국가별로 관련 챗GPT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게 더 정확성이 높을 수도 더 높다.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죠. 앞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확실한 게 있어요. 대부분 이미 정형화된 답이 있는 직업들은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우리 9시 뉴스 하잖아요. 9시 뉴스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뉴스만 전달하는 이런 직업은 앞으로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결국 정형화된 기사를 쓰거나 이미 답이 있는 경우의 수를 갖는 이런 직업, 기존의 직업들은 다 AI가 대체할 겁니다. 여러분 오픈 AI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질문에 다 그럴듯하게 대답해요. 오히려 시를 작성해라면 시도 굉장히 잘 작성해요. 어머니란 주제로 한번 시를 쓰게 해보세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로 굉장히 인간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지금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접한 콘텐츠의 90%가 생성형 AI가 다 대체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잘 만드냐는 AI가 잘 만드냐 사람이 잘 만드냐는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봐요. 풍경화를 지금 그리는데 사람이 앉아 그리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경에 관련 풍경화를 쫙 그렸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그러면 그 화가가 이름이 만약에 지명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가치가 높아지기 힘들지만 만약에 AI 보고 그래라면 AI는 전 세계의 모든 환경 관련 그림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 지구가 사라질 지구 위협하는 모든 풍경을 다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훨씬 더 우수한 AI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각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결국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내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자기 있는 지식에 유한되게 향해서 답을 내놓기 때문에 누가 AI가 만든 콘텐츠가 더 우수할까요? 우리 그냥 어떤 작가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만든 콘텐츠 더 우수할까요? 답은 AI가 더 우수할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왜? 방대한 빅데이터 기반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 크게 변할 거고요. 상당히 AI가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산성이 이런 걸 챗GPT나 오픈 AI 이런 내노 이런 서비스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오픈 AI가 내는 챗GPT 같은 이런 거를 나의 도구로 잘 활용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 뒤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내 그대로 갖다가 내 활용한다는 뜻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뭘 하는 거랑 이런 거를 안 쓰고 그냥 기존 옛날 방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걸 한다는 거는 경쟁력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이 챗GPT 같은 이런 AI를 스마트형 AI, 대화형 AI 그리고 이런 툴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달라질 거다.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AI가 개발되면 자본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유는 앞으로 상당 부분이 AI가 스스로 내용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AI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수익 창출. 아까 AI가 콘텐츠를 만들면 그 콘텐츠가 수익이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누구한테 속하냐예요. 그럼 인간이 도대체 뭘 하냐. 그럼 그 수익을 누구한테 배분하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지배 구조 그리고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AI가 만드는 사유재산권은 누가 소유해야 되고 어떻게 분배해야 돼 이런 우리 사회의 기본 근간에 많은
기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상당 부분 내용이 있는데요. 제한적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릴 건데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챗 GPT 시대, 이제는 누구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내가 챗 GPT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그 뒤에 방대한 데이터를 내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빅데이터 앞에서 누구나 기회가 평등해졌어요. 과거에는 거대한 자본가만이 갖고 있던 정보량을 이런 획기적인 제품 하나가 나오면서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방대한 데이터가 내 앞에 왔어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누구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은 세상에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뭐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생산성이 비약적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파도에 휩쓸려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핑을 즐기는 이런 사람이 혹은 이런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관련 챗GPT 관련 이런 대왕의 AI 그리고 AI 시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유아쇼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